네, 이어서 12운성 걸록 실전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이제 12운성의 어떤 그 걸록의 인종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연월일시의 어떤 십성과 궁성과 12운성을 이제 같이 해석을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겉법은 뭐죠? 겉법? 있을 거. 그러니까 간지 자체가 12운성. 운성을 보는 건데 이게 걸록이라는 거니까 걸록의 간지가 12운성이라니까 일단은 활동성, 뚝심, 강하다. 매우 이제 어떤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 천간지지가 이제 간요지동이라는 거니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지, 현실이 천간으로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무튼 잘 쓰인다는 겁니다. 잘 쓰이는데 겉법이라는 것은 간지 자체의 12운성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걸록의 간지를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자, 갑목의 걸록은 뭐죠? 갑인. 비견이면서 을은 묘, 병은 사, 정은 오, 무는 허tun법으로 사화, 기토는 오화, 경금은 신금, 신금은 유금, 임수는 해수, 개수는 자수. 그러니까 걸록 비견하고 거의 이제 같죠. 무토 기토만 빼고 무토 기토는 빼고 그래서 천간도 양, 지지도 양, 천간도 지지도 요게 이제 근데 전부 다 비견, 요거 무사만 편인, 기호도 편인, 경신도 비견, 신유도 비견, 임해도 비견, 계자도 비견. 무사, 기토가 오화를 만나면 이게 이제 걸록이면서 이제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간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갑인, 을묘,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요 4개밖에 없는 거죠. 간지, 겉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해되시죠? 병사나 정오, 기사, 기호라는 간지는 육식갑자 간지는 없어요. 음양이 이제 바뀌니까 그러니까 임자는 있어도 임해는 없죠. 개해는 있어도 개자라는 간지는 없어요. 그래서 겉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갑인과 을묘, 경신과 신유가 간지 자체에 일주나 뭐 월주나 이룰 수 있는 게 요 4가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겉법도 마찬가지예요. 겉법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성 좀 파란색으로 십성과 공성을 같이 보는데 걸록이니까 그 간지가 자, 식신간지다. 식신간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 활동, 기술이 한 천간으로 잘 드러나서 정말 누가 봐도 인정되는 어떤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관의 간지다. 상관의 간지다 하면 그 사람의 다재다능함, 그 다음에 어떤 구설의 인자,
그리고 뭐 어떻게 자기가 본인이 어떤 교육성, 활동성, 엔터테이너, 연예인 같은 드러나는 기운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나 정제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간지가 간요지동으로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거를 이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자, 간목이다. 일간이 간목인데 여기 간목이 또 있어요. 이게 갑인이야. 나는 오하고 이런 간지가 있다고 이제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비견이잖아요. 비견. 이거는 이제 상관. 그러면 이 월에 있는 갑인 이 비견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부모가 어떤 이 걸록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지지만 나도 이런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임목에서 걸록, 이건 이제 사지고요. 걸록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호합을 하죠. 삼합으로 나의 기술과 힘 있는 친구와 또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하고 합을 해서 이루는 모습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겁재다. 그러면 을목일간이면 갑인, 을묘 말고 을축. 자, 이런 사주의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비견이 이게 겁재잖아요. 겁재. 그래서 겁재. 그리고 을축은 편재. 세지. 이제 이거는 제왕지. 제왕지지만 이 간지 갑인 자체는 이게 걸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을축일주야. 을축일주인데 월주에 갑인에 아주 강력한 겁재의 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은 간목을 좀 잘 활용하거든요. 우리가 등락의 갑이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힘 있는 겁재가 내 월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나 또한 겁재 제왕을 월주로 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둘 다의 공통점은요.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뚜기 같은 근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편재에 세지를 깔고 있다. 그리고 나의 돈 축하고 이는요. 암합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유정합니다. 웬만한 육합보다도 강하거든. 근데 이 겁재가 그냥 겁재냐? 아주 센 겁재입니다. 갑인. 그리고 을목이나 간목, 목이니까 추진력, 계획성, 창의성이 엄청 강한 어떤 그런 겁재적인 모습이다. 이게 지금 월만 했지만 이게 뭐랄까 연에 있다면 내 조상, 내 초년에 만났던 어떤 그런 친구가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시에 있다 그러면 자, 시는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시에 있으면 시가 이제 자식이나 미래의 노후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식신을 볼까요? 이제 예를 들면 간목의 병사는 식신이 안 되고 식신은 을목이다. 목생화, 병오, 무, 토생금, 그쵸? 무, 경, 신.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토, 토생금, 그쵸? 이게 식신. 근데 무토가 신금을 보면 이게 병지인데 무신 자체는 이게 걸록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토의 월이 무신이다. 이게 뭐
월주만 하니까 이게 뭐 연애의 뜻에서 경신이 있다. 이게 연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요건 아니고 식신이 간요지동으로 엄청 강하죠. 또 경금은 어떤 결단력도 되고요. 뭐 결실도 되고 아주 의리도 있고 또 그런 글자잖아요. 근데 이게 식신의 간지라는 거죠. 걸록으로 엄청 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자리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식신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술인데 뭐 기능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식신의 병지로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마음, 그 다음에 역마잖아요, 역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뭐 자동차 정비 기능장에서 누가 봐도 인정받는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기토다. 기토가 이제 예를 들면 경신이다. 그러면 상관이잖아요. 기토한테는 금이 상관이니까 자 기신은 이게 목욕지입니다. 경신은 걸록지죠. 그러면 이 기토한테 이 경금은 상관으로서 엄청 걸록의 이제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관격인 겁니다. 상관격. 월지에 있으면 이게 격이면서 천간으로 올라갔으니까 용신으로 봉기가 이제 투간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화려한 어떤 말빨, 언변력, 목욕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다음에 약간 엔터테이너 이런 쪽으로 천간으로도 드러내서 본인이 학원 강사를 해도 재미있는 어떤 학원 강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술을 쓴다.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연예인이나 이런 걸 해도요, 상관이 이렇게 강하게 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상관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정제다. 정제. 자, 정제면, 자, 을목일간에, 목극, 토, 기원 안 되죠. 자, 경신, 임수다. 토, 수극, 화, 병사도 안 되고. 제한되네요, 이게. 운이. 갑을병, 기, 토국수, 목국토, 갑, 경금일간으로 해야겠다. 경금. 자, 경금일간인데, 예를 들면, 이게 갑인이 이렇게 있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면, 경금하고 임목은 이게 이제 편제죠. 금극목해서. 편제. 경인은 절지인데, 갑인은 이게 걸록지잖아요. 이 사람은 조상, 국가의 큰 돈의 어떤 초년에 이미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꼬마애가 요즘 그 무슨 장난감 아이가 장난감 이렇게 가지고 노는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뭐 1000만 명 돼서 한 달에 뭐 몇억 몇십억을 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사주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천진난만한 아이가 갑인의 어떤 이 강력한 편제 기둥을 세웠다. 경인절. 그래서 나는 그 편제에 완전히 절지로 정말 끊어질 정도로 그쵸?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이다. 하지만 이 편제의 기운이 간우지동으로 강하니까 초년에 또는 국가적인 어떤 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쵸? 큰 돈을 다루는 어떤 모습? 어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C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노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쵸? 또는 편제니까 여자라고 남자 사주의 여자가 또 재성이고 편제니까 아주 잘난 여자 애인을 만났는데 이 애인이 보통 잘난 게 아니라 아주 잘났다는 겁니다. 그쵸? 나보다 훨씬 잘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모습이다. 정제는 이제 여기 예를 안 들겠지만 정제는
따박따박 하는 돈, 착실성, 어떤 고정 수입, 내 본 부인이 아주 괜찮은 건실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편인이면 편인. 이제 식신 이제 관성이다. 관성만 하나 볼까요? 관성. 자, 그러면 자, 간목일간에 자, 을목일간에 신유다. 자, 그럼 여기 편관이잖아. 편관. 을류는 편관이면서 절지지만 신유는 걸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을목한테 이 신금은 편관이니까 어쨌든 힘든, 빡센, 이제 편관격이잖아요. 편관격. 월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좀 힘들게, 빡시게, 정말 절지 정도로 힘들게 어떤 이 고군부터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직장은 빡세고 힘들지만 이 어떤 무슨 뭐 금융, 신금이니까 아니면 이제 보석, 한국금거래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빡신데 금융적인 직장인데 뭐 야근도 많고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이 편관의 어떤 빡센 직장, 생사일직권을 가진 직장, 뭐 군검경도 될 수 있죠. 신유의 강한 칼로서, 그쵸? 날카롭게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괜찮은 직장을 이제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을목의 경금이다. 예를 들면 경신이다 하면 이게 정관이 되죠. 정관. 그러면 이 만약에 시에 있다 그러면 정관이 간호지동이잖아요. 을씨는 태지지만 경신은 걸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식이 아주 잘난 그럴듯한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일경합을 하니까 내가 그 자식한테 엄청 의지하는 모습이다. 그쵸? 그리고 이 자식이 그럴듯한 모습 될 수도 있고, 내가 노년에 뭔가 내 틀을, 내 일가를,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경신의 관성 정관의 간호지동이니까 나랑도 유정하고요. 어떤 천간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름을 좀 날릴 수 있는 안정적인 이름, 그쵸? 그리고 이제 편관의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우리가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정관은 이렇게 있으면 9급부터 또는 5급부터 공무원을 했다 그러면, 경찰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따박따박 진급을 잘 해서 뭐 장관은 아니고 뭐 1급이나 2급, 3급 공무원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편인은, 자, 편인을 한번 보면, 편인은 자, 병, 목생화, 경신, 금, 토생, 금생수. 자, 임수일간이다. 신유다. 이런 사주는, 자, 그럼 이게 정인이죠? 정인. 임유는 신유, 임유 목욕지네. 그쵸? 목욕지면서 신유는 걸록이죠. 자, 그러면 이 임수일간이 이렇게 월지에 또는 연주에, 시주에 있으면 이 정인의 어떤 이 모습이 강한 겁니다. 월에 있다 그러면 정인격이죠. 이 사람은 자격, 공부, 엄마가 되게 잘나고 정말 이쁜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인을 했기 때문에 무슨 대학 교수라든가 그렇게 인성으로서 유지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이게 또 이게 목욕지니까 목욕지고 신유의 어떤 빛나는 보석이니까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또 얻을 수 있는 모습도 되고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인이면 이제 예를 들면 경신이다. 이게 이제 편인이 되잖아요. 편인 걸록이잖아. 이거는 이제 장생이면서 걸록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노년의 경신의 편인,
어떤 철학 공부든 뭐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일가를 이루는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성이 편인이 간요지동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문서도 되게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 또 장생의 기운이죠. 임수는 신금의 장생이니까 생을 받으면서 이 자체는 경신은 걸록이니까 인성의 기운을 아주 잘 쓰는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겁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또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3번 좌법. 좌법은 뭐냐? 앉을 좌죠. 좌석, 그쵸? 좌식. 그래서 이게 지지 속의 지장간, 지장간과 해당 지지와의 12운성을 보는 겁니다. 좌법은요, 크게 이제 쓰이는 것은 월지에서 천간으로 격용신이 뭐가 투과된 날 이제 보는 건데, 진술충미는 없고요. 이제 사생지 인신사해와 좌우묘유가 있어요. 하나씩 써보면 예를 들면 어떤 간지가 인목의 간지다, 그쵸? 표가 있고요. 자, 오, 묘. 어떤 간지가 이런 간지가 있어요. 이게 사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인, 무슨 신, 뭐 사, 뭐 이제 해 이런 간지가 있으면 인에는 주장간이 무, 병, 갑 들어있죠. 신은 무, 임, 경. 사는 무, 경, 병. 지장간은 다 여러분들 이미 술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무, 갑, 임. 자는 임, 개. 오는 병, 기, 정. 묘는 갑, 을. 유는 경, 신. 여기 이제 지장간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써보자고. 자, 무인은 여기에 장생입니다. 장생이고, 병인은 이것도 장생이네. 자, 갑인이 이게 걸록입니다. 자, 걸록. 자, 그럼 무신은 이게 병지고요. 임신은 장생지고요. 경신이 걸록지네. 그러면 무사, 요거 걸록지다. 그쵸? 무사는 걸록지에 경사는 장생지고요. 병사도 걸록지입니다. 뭔가 조금 공통적인 특징이 조금 보이나요? 자, 무해는 절지, 자, 갑해는 장생지, 임해는 걸록지네요. 자, 이 걸록지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잘 써보겠습니다. 요 임자는 여기 제왕지입니다. 걸록지, 왕록. 마찬가지로 왕, 록, 록. 간면은 왕, 제왕지, 양인이죠. 이것은 을면은 록지, 왕지, 록지. 그래서 이 만약에 월에 이렇게 무슨 인신사해에 어떤 월지가 좌우면 인신사해에 놓여 있을 때 천간으로 무병갑 또는 이 지장간 글자가 튀어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천간에 올라왔으면 이거를 잘 쓰일 수 있다. 이 사람의 인생의 테마나 직업성으로 잘 쓰일 수 있는 격이나 용신으로 우리가 이거를 잡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갑경, 병, 사나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 그 본기가 격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엄청 걸록지에 있는 글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쓰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요 중기는 전부 다 장생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인신사회의 중기는 장생지의 특성이 있어서 이 병, 임, 경, 갑이 인신사회에서
천간으로 올라갔을 때도 어느 정도 장생의 기운을 받고 올라가서 아주 강한 기운은 아니지만 아주 활동적이고 시작하는 기운으로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인신사회 중에요, 이렇게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운은 요 사화는 요 무토의 걸록이잖아요. 그래서 월지가 사화일 때 천간으로 무토가 올라가면 이 무토는 여기 지장간이 여기로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 사화는 좀 예외적으로 격용신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요 무해절지나 병신이나 이제 무인도 약하진 않은데 장생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이 무토 사화에서 올라온 무토만큼은 우리가 격용신으로 아주 잘 쓰일 수 있다라고는 조금 그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장생지이긴 하지만 이것은 중기는 사회적인 삼합의 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삼합을 이루어주는 글자가 중기입니다. 삼합은 뭐죠? 직업적인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병화에 요게 이제 병화에 시작하는 게 이제 생지가 그쵸? 요게 이제 임목이라는 거고, 임수의 생지가 요 신금이죠. 경금의 생지가 사화고 간목의 생지가 해수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자오묘유다. 자오묘유 같은 경우는요, 왕지잖아. 사왕지는 이 기토도 모든 이 지장간 글자가 올라가면 아주 강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월지가 자음의유면 천간으로 투간되지 않아도 월지에서 이미 격용신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지니까 그만큼 중심과 힘이 있는 글자인데, 천간으로 자수는 임수나 개수가 올라가면 엄청 잘 쓰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일간에 따라서 좌우묘유가 십성이 바뀌어지겠지만 그거대로 속해 있는 지장간이 한 글자라나 두 글자라도 투간을 하면 그거 되게 잘 쓸 수 있다. 이게 좌법. 조금 더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격용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좌법은 그냥 지장간과 어떤 해 지지의 12운성 관계를 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4번 마지막으로 인종법. 인종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줄 알면은요, 12운성을 정말 제대로 잘 쓰는 겁니다. 인종법은 천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천간의 글자에 따라 대입해보는 12운성. 그쵸? 인종, 따를 종이잖아. 이는 이게 만유인력 그때 끌어당기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법이다. 인종법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다.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제 경자년이 이렇게 예를 들면 2020년이었죠. 경자년이 왔다 그러면 이 간목한테 일간으로서 인종법이 아니라 이제 그 봉법으로서 이게 편관이 되고요. 갑자는 정인이죠. 근데 목욕지입니다. 목욕지인데 이 경자 자체는 이게 이제 사지 12운성의 사지인데, 자 그러면 인종법이라는 것은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일단은 걸록에 관한 인종법은 지금 걸록 시간이니까 걸록을 먼저 해보면 이 간목한테 이 개수가 천간에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면 개수를 하면 간목한테 개수는 정인이죠. 정인. 그쵸? 이렇게 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정인이 천간으로 잘 드러나고 잘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계자는 이게 걸록에 임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인종법은 이렇게 걸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12운성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 예를 들면 이게 뭐 병화다. 내 사주에 병화가 없어. 그러면 이 병화는 간목한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이 경전 20년에는 어떤 모습이냐. 이게 태지입니다. 태지.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하는데 일을 벌려서 뭔가 시작을 해서 꾸물꾸물하는 단계인데 크게 금방 성장해서 아주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겠구나. 이 사람이 뭔가 확장을 하든 기술을 벌리든 사람을 뭐 늘리든 할 때는 어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구나.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경금, 자, 임수, 갑을, 무토다. 예를 들면 무토가 이 사람한테 사주에 없어요. 그러면 간목한테 무토는 목국토니까 편제잖아요. 편제도 마찬가지로 화투동법으로 이게 태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편제적인 어떤 그런 태동, 그러니까 뭐 재물로 따지면 큰돈 사업성이 사업을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 확장돼서 잘 되는 모습은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모습, 불안한 모습, 좀 그런 모습이다. 이게 여자로 봤을 때 남자 사주라면 여자가 편제의 모습은 어떤 애인의 모습은 불안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운의 모습으로 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종법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무토다. 이런 이제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민년이잖아요. 2022년 이민년이다. 그럼 무토, 토국, 수 하니까 이게 편제고요. 편관이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민 자체는 이게 이제 병지죠. 병지인데 이 사람한테 천간에 간목이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면 돼요. 사주에 이 간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편관이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편관을 월간으로 쓰는 사람인데 지지로 이렇게 인목이 들어오니까 이 편관이 뿌리를 얻어서 걸록의 기운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걸록의 기운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해야겠네.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거나 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간이 아닌 다른 천간. 그게 맞겠다. 이게 더, 그쵸? 일간이 아닌 다른 천간과 어떤 그 운에서 들어오는, 그쵸?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 지지의 운성을 대입해서 한번 유추해보는 어떤 모습인 거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모토한테는 이게 편관의 장생지입니다. 무인이 장생이니까 직업적으로 좀 이제 후원을 받는 거야. 빡센 직장이긴 하지만 나를 살려주고 후원을 해주는 직장인데 이 사람이 월지에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뿌리를 얻어서 이 직장이 엄청 강해지는 모습이죠. 근데 나한테는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그쵸? 이게 이제 인종법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도 일간만 우리가 12운성을 대입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간 내에 월간, 시간, 연간도 같이 대입을 해서 그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목이 들어왔다. 근데 여기 경금을 이제 시에 있어요. 경금이. 그러면 이 사람이 토생금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의 기운은 이게 경인이 절지다. 사주에 있든 없든 그러면 이 사람의 식신적인 활동 밥숟가락이 끊어진다는 거죠. 건강적인 모습이 좀 끊어진다. 그래서 건강 악화나 하던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어떤 모습으로 동할 수가 있겠다. 이민년에는 경금은 인목의 절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종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조금 제가 몇 개
샘플을 한번 볼까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있는데, 자, 이런 사주는 보면, 파란색으로, 갑인, 그쵸? 갑인, 비견이면서 걸록입니다. 비견이면서 걸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일주 자체가 비견 걸록을 갖고 있으니까 자존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신강하고요. 활동성 있고. 이 사람의 배우자 궁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내 고집이 강하다. 그쵸? 뭐 이제 뭐 인미귀문이다. 그러면 아 부모와 환경적인 관계는 비견 돈으로 인해서 조금 귀문적인 어떤 모습이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일간이 일주가 모습일 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요 개수 입장에서 그쵸? 걸록이 어디죠? 요 자수가 걸록이잖아요. 걸록. 이 자체는 제왕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건 이제 제왕이죠. 겁지면서 제왕이니까 어차피 자수성가에서 되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사회충으로서 부모와 일찍 조금 떨어져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은 노년에 겁제 어떤 사람들, 나보다 센 사람들이죠. 이 임자니까 양인이니까 센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노년에 그래도 내가 또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왜냐면 걸록이니까. 그 자식한테 돈 많이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돈 많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금이 이렇게 월에 비견 걸록을 갖고 있어. 나한테도 비견 걸록이고, 이 비견한테도 비견 걸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격으로 따지면 비견격은 없거든요. 걸록격입니다. 걸록격. 이 사람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축합 하니까 또 뭐 부모와의 관계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은 뭐냐? 고뚜기 같은 근성과 그런 모습인데, 나는 신축이야. 나는 양지예요. 그쵸? 근데 이 비견은 걸록지야. 비견이 훨씬 강하고 활동성이 있고 잘난 인자죠. 나도 물론 지장간에 요 품고 있긴 한데, 나는 일단은 축토 안에 들어있는 어떤 비견의 걸록이니까, 그쵸? 요 신금한테는 여기 또 걸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주에 강하고 잘난 부모, 형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하고 유축합으로 합도 되니까 뭔가 사회적인 활동성이나 이건 같이 하겠구나. 나도 자수성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인정법으로 지금이 만약에 54대운이다.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지주로 편제 들어왔지만 절지입니다. 절지. 그러니까 나 기운은 끊어지면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묘유충을 하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큰 변화가 월지와 있겠구나. 겁재와는 묘신 기문으로 괜히 편재, 돈 때문에 돌아버릴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운을 읽는 겁니다. 자, 기사. 이거는 패스. 이거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기축, 편인. 일단은 비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걸럭은 아니다. 기축은 묘지다, 묘지. 그쵸? 그리고 기사는 제왕이죠. 정인이면서 걸럭은 아니지만 제왕이고, 이게 초년의 록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년에 병오라는 강력한 이게 이제 걸록, 그쵸? 걸록이고 자치는 제왕이니까 이 사람은 드러나는 학문, 드러나는 문서, 드러나는 자격을 가지고 연주에 갖고 있으니까요. 국가 공인 자격이 아주 활동성 있게 잘 쓸 수 있는, 이걸로 이 사람이 자수성가까지 해서 뭔가 이뤄내는, 자격 공부로 이뤄내는, 기묘, 편지를 깔고 있으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진 않되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유축합으로 그 자격증을 아주 잘 쓸 수 있겠죠. 그쵸? 어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신유.
3대 고집 중에 하나고, 그쵸? 이 사람은 걸록, 걸록, 걸록. 요거만 이제 신인 태지다. 하지만 이 자체도 갑인이 걸록이잖아요. 이 사람 성격은요, 아주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월지는 정제 태지이기 때문에 천을귀인이네 또. 천을귀인을 갖고 있는 정제니까 이 사람은 배우자가 잘난 배우자, 남자라면 잘난 여잔데 인유 원지인 될 수 있는. 나도 잘났어. 나도 신유야. 나도 빼어난 보석이야. 근데 서로의 관계는 인유 원진스러운 관계다. 그쵸? 너도 잘났다, 나도 잘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초년의 비견으로서, 걸록으로서 초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자기가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근데 이제 월주가 이 사람은 정제격인데, 정제격의 비견이 이렇게 많으니까 군겁쟁제. 그래서 돈도 튼튼하고 부모로부터 유산도 물려받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 비견들로 인해서 이 재물이 인유 원진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동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68대운에 경신 신유대운이잖아요. 그러면 경신 신유대운의 걸록과 제왕의 어떤 대운을 맞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강적으로는 뭐 활동성은 있겠죠. 있겠지만 인신충으로서 되게 사회적인 변화와 이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 강력한 또 겁재 경신 뭐 신유가 비견이 들어오니까 재물이 좀 분탈이 날 수 있겠다. 근데 활동성은 강해지고 뭔가 자신감은 생기겠지만 너무 자신감으로 인해서 사기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뭐 유추해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무토일간에 연주가 경신, 식신이 간여지동. 그쵸? 아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기술은 누가 봐도 확실한 잘 아는 기술. 그쵸? 무신은 병지니까 역마를 갖고 있고 인신충이네요. 이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편관적인 어떤 직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술이구나.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멋진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노년에는 편관이 간여지동이네. 그쵸? 무인은 장생지지만 이 사람은 노년에 또 편관에 어떤 그걸로 큰 타이틀, 내 명예를 짊어질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편관은 인진으로 뭐 방압의 모습도 있어서 그 딱 나쁘진 않은데, 일단 나한테 장생의 기운으로 인목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나쁘진 않습니다. 나를 행해주는. 근데 이제 그 왕관을 쓸 수 있느냐, 그 왕관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주의 12운성, 걸록지를 연월일시, 그 다음에 궁성, 이렇게 이제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다가 아니죠. 12운성만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의 왕세는, 그쵸? 어떤 모습이냐, 그게 또 어떤 12운성이냐가, 어떤 10성이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잘 쓰일 수 있느냐, 뭐, 관성의 걸록이냐, 식신의 걸록이냐, 식신의 간여지동,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아주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 이게 이제 어떤 핵심인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다 알고 있어서 뭐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몇 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